맥주를 누가, 언제, 어디서 처음 만들었는지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도 발효되기 시작한 곡물을 우연히 인간이 발견한 걸지도 모르죠. 맥주를 양조하는 전통은 몇천 킬로미터에 걸쳐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만들어져 왔는데요. 알코올 함유량도 비교적 적은 편이라 모임 같은 자리에서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좋아 널리 보급됐다는 설도 있죠.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맥주 소비량은 1인당 45리터나 된다고 해요. 물론 체코 142리터, 독일 104리터에 비교하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맥주 선진국의 소비량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죠. 맥주에는 살아있는 효모, 생명에 필요한 비타민 B군, 규소, 그리고 다량의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어 매일 한 잔씩 마시면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지만 이번 영상에선 매일 빠짐없이 맥주를 마시면 일어날 수 있는 몸에 안 좋은 현상들로 한번 살펴볼까 해요. 궁금한가요?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희생자는 위장이에요. 알코올 함유량이 적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맥주에는 에틸 알코올이 들어있죠. 그래서 맥주를 매일 마시면 발효 성분과 알코올 성분이 흘러가면서 식도와 위장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점막을 강하게 자극해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매일 맥주를 마실 경우 위벽에서 위액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위샘이 대량의 위점액을 분비한 뒤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되면 소화불량이 발생하는데요. 섭취한 음식물이 위 속에 오래 남아 속이 더부룩해지고 음식물도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으로 보내지죠. 변비와 위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타격을 입는 곳은 간입니다. 몸속을 정화시켜주는 열일을 하는 간에게 알코올은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이 맥주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일만 계속하다 보면 해독 능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죠.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유해 물질의 침입을 막는 든든한 방어막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면 간의 염증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간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만성 알코올성 간염에 걸릴 땐 자각 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상이 진행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간경화로 발전할 수도 있답니다. 췌장도 역시 희생양 중 하나예요. 맥주가 소화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췌장에서 영양분을 분해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 다음 희생양은 신장이에요. 신장에는 몸속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수분과 전해 질량의 균형, 체내 산성과 알칼리성의 양도 조절하죠. 맥주를 마시면 이런 기능들이 평소에 3배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한 번이라도 맥주를 마셔본 사람이라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이건 맥주는 산성이라서 혈액이 흡수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른 용도로 쓰려고 저장해뒀던 수분을 총동원해 급하게 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맥주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배출하면서 우리 몸의 구성재료인 미네랄, 특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까지 몸속에서 배출해버리죠. 칼슘이 부족해지면 신장의 리듬이 깨지고 장단지의 경련과 발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어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하거나 잘 울게 되고 때때로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겠죠? 맥주에 의한 알코올 중독이 악화되면 신경화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에 의해 세포가 계속 파괴되면 그 부분을 결합 조직으로 대체하면서 신장 전체가 위축되어 주름이 생기게 되기도 해요. 호르몬도 변화합니다. 맥주의 독특한 쓴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호프의 구화 안에는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기능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매일 맥주를 마실 경우 내분비기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염과 몸의 털, 근육량이 감소하고 유선 발달, 목소리 변화, 술배의 등장, 허벅지와 허리살에 살이 찌는 등
겉모습에도 변화가 생겨요. 즉, 맥주를 사랑하는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조금씩 여자처럼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에 필요한 남성들의 능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심장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맥주가 몸으로 흡수되는 속도는 무척 빨라서 순식간에 혈관까지 가득 차버려요. 만약에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 맥주를 자주 대량으로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몸에 정맥에 혹이 생기고 심장이 비대해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해보세요. 방사선과 전문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알코올성 심근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는 혈액을 매일 보내야만 하는 심장은 점점 지쳐가면서 지방이 둘러싸이게 되죠. 심장의 수축 횟수가 증가하고 부정맥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요. 점점 몸에 골고루 혈액을 보내기 힘들어지면서 숨이 차게 되는데요. 심근의 수축 능력 저하와 신비되는 심부전으로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그 결과 뇌경색에 의한 사망률은 2배나 증가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각 기관들에 생기는 증상은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돼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정신적인 붕괴일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해요. 몸이 원할 때마다 마시면서 계속해서 음주량은 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빈 맥주잔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맥주를 마시고 싶어지겠죠? 그럼 애시당초 맥주는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맥주를 잘 아는 현대의학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주고 있어요. 요즘 맥주는 성분 면에서 과거의 맥주와 꽤 다릅니다. 맥주 제조업체는 더욱더 빠르게 생산하고 더욱 길게 보관하고 잔에 따랐을 때 보기 좋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맥주에 사용되었던 자연 원료는 이제 합성 유사체나 화학 조미료와 같은 첨가물로 대체되고 있죠. 즉, 맥주를 마셔도 몸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전혀 없고 메가의 대체품, 방부제, 보존제, 에틸알코올 등으로 만들어진 술은 당신에게 졸림, 무기력증, 헛웃음 등 만취 증상만 안겨다 줄 뿐이죠. 맥주를 누가, 언제, 어디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신경화증, 테스토스, 수염과 몸의 털, 허벅지와 허리살이 남성들의 능력에까지